CEO 서평 멤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평가 서진영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상과 일자리의 두 번째 책입니다. 인재 대 인재, 홍성국 대표가 쓴 책입니다. 사실 이 인재 대 인재는 인재 vs 인재이죠. 이 관철 경류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평 콘서트에서 홍성국 대표가 직접 강연한 영상이 있습니다. 꼭 함께 같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재 대 인재의 전체 소개는 넘어가고 바로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관, 미래의 변화를 살피는 통찰을 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66페이지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한국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근대성의 부족 챕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한국인은 다르다. 근대성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속도전이 남긴 유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후발주자인 한국은 사회의 기초 시스템을 미국에 가까운 서구형을 모델로 해서 경제개발을 시작했다. 서구형 시스템은 길게 보면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서서히 형성되다가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을 계기로 지금까지 수정 보완되어 왔다. 이렇게 서구 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만든 시스템의 저변에 흐르는 사상을 흔히 근대성, 모더니티라고 한다. 근대성은 서구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사회 철학이다. 보통선거, 기본적 인권, 시장 경제와 같은 제도는 이 원리에 기초한다. 또 효율성, 합리성 등 서구 발전의 원동력이 된 철학적 기준도 근대성이다. 역사가들은 근대성을 성취해야 현대사회로 진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구는 거의 500년에 걸쳐 근대성을 습득하면서 현대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습득한 결과 서구의 시민이나 사회조직은 근대성의 DNA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 절실히 필요한 효율성이나 합리성, 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이념을 서구는 유전자로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근대성의 부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였군요. 7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근대성을 깊이 있게 체득할 시간 여유가 없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기간이 너무나 짧았다. 근대성을 연마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빈약한 근대성을 보유한 채 전환형 복합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노출되었다. 국가 전체가 속도전을 벌이다 갑자기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마치 고등학생이 주택 문제, 노후 문제와 같은 50대 부모의 문제에 직면한 셈이다. 한국의 갈등과 다양한 문제는 대부분 근대성의 결핍에서 온다. 홍성국 저자의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한국의 갈등 문제가 결국 근대성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적폐, 즉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 쟁점이 되고 있다. 근대성이 충분했으면 적폐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근대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녹아들어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반을 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해진다. 비록 늦었지만 한국은 근대성을 높여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 미래의 인재라면 이런 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생존할 수 있는 수출 중심 제조업 국가인 만큼 글로벌 보편 사고 체계인 근대성이 절실하다.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근대성을 채우는 일이 시급하다. 근대성은 특정 지식이 아니다. 생활 방식으로 뇌와 몸속에 체득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개인과 조직의 문화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60여 년간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속도전과 효율성 중심의 사회였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청렴이라는 근대성을 단칼에 만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근대성은 오랜 시간 몸에 익혀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다. 법률로 강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 7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근대성이 부족한 한국의 기업 문화, 이 근대성 부족이 어떻게 기업 문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문화 측면에서 근대성의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실리콘밸리나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성공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창업자를 돕는 일에 몰두한다.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또 다른 성공을 유발하기 위해 있어이다. 세대를 잇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구글 창업주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2001년 에릭 슈미트를 자신들 회사의 CEO로 영입했다. 창업자들은 경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을 이끌어줄 CEO를 공들여 찾아냈다. 두 창업주는 10년이 넘게 전문 경영인의 지위를 받았다. 한국에는 전문 경영인 문화가 있는가? 아이폰 생산기업인 중국 팍스콘의 모기업 홍하이정밀의 구어타이밍 회장은 재산이 약 8조 원이다. 그는 자기 재산의 90%를 기부하기로 공증까지 마쳤다. 전체 사회를 위한 희생정신이다. 이런 세 가지 생각과 행동이 기업의 근대성이다. 경영진이 이런 철학으로 경영한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물론 한국에도 이런 위대한 경영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 더 많은 한국의 리더가 여전히 연고관계에 치중한다. 도덕적 흠결도 많은 편이다. 이런 기업에서는 인재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근대성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인데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 펼쳐진 우리 유경서원의 그 메인 테이블에는 이렇게 백두산 천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 보이시죠? 예, 제가 그냥 해석한 겁니다만은 이렇게 백두산 천지가 펼쳐질 때 이 펼쳐진 백두산의 힘들이 우리를 또 끌어주겠죠. 통일이 되면서 또 많은 것들이 그 경제적으로 풍성할 수 있는 힘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때 이러한 우리의 경제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근대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업혁명이 만들어냈던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서구의 근대성을 만든 사회철학인 보통선거, 기본적 인권, 시장경제, 효율성, 합리성 이런 것들이 한반도 전체에 펼쳐질 때 아마 다음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근대성을 극복한 현대성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107페이지 재미있는 사례에 나오는 7번 사와 가. 사는 선비사자고요. 가는 집가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문가의 가자가 또 되고 이제 어떤 자기의 류를 만드는 가짜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는 여기서는 제왕제자를 씁니다. 인재는 자격증에 목맨다. 그러나 사자 자격증, 선비사자 자격증은 심각한 공급 과잉에 빠져 있다. 한의사는 1만 2천 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1년에 700명 이상이 한의대를 졸업한다. 이런 식으로 10여 년이 지나면 한의사 2만 명 시대가 열리게 된다. 107페이지입니다. 서평북. 그때가 되어도 한국의 전체 인구는 늘지 않을 것이다. 줄죠. 전체 인구 5천만 명에 한의사만 2만 명이 넘게 되면 인구는 2,500명당 한의사가 1명이 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한의원은 중년 이후에 많이 다닌다. 다소 과장해서 인구의 절반인 중장년층만 다닌다고 가정한다면 1,250명당 한의사가 1명이 된다. 또 공인중개사도 조만간 10만 명을 넘을 듯하다.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자격증을 가진 선비사자의 자격증 소유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세상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대신에 떠오르는 것은 강릉의 바리스타는 전문가이다. 미래는 가의 시대이다. 예술가, 저술가 등 전문가 가짜를 쓰는 직업이 부상할 것이다. 가짜 직업도 사짜 직업과 마찬가지로 평생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 사짜 직업의 전문성과 가짜 직업의 전문성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가짜 직업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배타적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나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끝없이 혁신하고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다. 가짜 직업은 4차 산업혁명이 침범하지 못한다. 모라백의 역설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사회 변화로 인한 인간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인간의 감성을 다루는 것이 기계의 침투가 가장 어려운 분야다. 문화, 예술, 음식, 취미 영역에 기계가 개입할 수 있을까? 인재가 전문가의 직업을 갖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이 아니다. 본인이 해당 분야에 재능이 있음을 물론 좋아하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와 혁신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전문가의 운명이다.
가짜형 인재는 이러한 대화와 노력이 힘들지 않다. 보람을 찾고 즐기는 것이다.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평생 하는 직업이 가직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 인재상, 근대성을 극복할 인재상에 대해서 98페이지 서평말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조직의 재산이 되는 인재, 여기는 재산재자를 씁니다. 조직의 재산이 되는 인재는 업무 능력이 탁월하며 타인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기업이 보육기 위해 노력해야 할 소중한 인적 자산이기에 자산 가치의 의미를 부여한 재산재자를 쓴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저자 홍성국 대표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관, 목표와 목적을 뚜렷이 가진 철, 인격과 품격을 가진 격, 그리고 해안을 갖춘 류로 제시하고 있다. 관철 경류의 인재인가? 인재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대성의 극복, 결국은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인재가 되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성도 또 과거의 속도전처럼 제대로 한번 빨리 극복해보고 새로운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번 책 관철경류 인재 대 인재, 미래학자 홍성국이 밝히는 인재의 미래였습니다. 홍성국 대표의 서평 콘서트 영상도 꼭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이었습니다.